자, 사장 내용은 탐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이더 디텍션인데요. 자, 이게 그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노이즈 환경에서 탐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호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신호가 보내져서요.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 노이즈가 많이 이렇게 끼어 있겠죠. 이럴 때 이 부분에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하이퍼테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설이라는 얘기인데요. 하이퍼테시스가 첫 번째 하이퍼테시스를 우리가 H0라고 합니다. H0는 받은 신호, RT가 이제 리시브드 신호고요. RT만 있는 경우, RT가 결국은 노이즈만 있는 경우, NT만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H1이라는 거는 RT는 우리가 신호, ST 플러스 노이즈다. 이렇게 두 개의 가설을 둡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어떠한 받은 신호가 어떠한 일정한 VT라는 트레시홀드라는 것보다 더 커지면 노이즈가 VT가 되겠죠. VT보다 커지면 신호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보다 작으면은 신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죠. 만약에 역시 리시브드 신호가 노이즈만 있을 경우에도 VT보다 커지면 신호가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 경우는 잘못된 판단이 되겠죠. 이거를 레이더에서는 폴스 알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테스트 함수를 둡니다. 테스트 함수는 우리가 x의 함수고요. 입력이 x고 출력은 0 또는 1 되겠습니다. 0 또는 1. 0이란 거는 판단을 하기를 신호가 없다. 노 시그널. 1 판단할 때는 시그널. 이렇게 0과 1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옵티멈 테스트. 여기서 지금 사실은 여기서 XT가 사실은 받은 신호, RT가 우리가 입력 X가 되겠습니다. PT라는 거는 이게 이제 테스트인데요. 옵티멈 테스트? 네. 최적의 테스트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요. P가 지금 네 가지 확률이 있습니다. 네 가지 확률이 뭐냐 하면 PD 확률. 이거는 D라는 게 디텍션입니다. 찾을 확률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기대치 확률의 기대치요. 우리가 PX를 1로 판단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H1 하이포테시스가 즉 다시 얘기하면 신호가 있을 경우에 판단을 1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PD의 확률이게 되겠고요. P 미스 네 가지 확률이 있겠죠. P 미스 확률은 하이포테시스가 1인데요. 이거를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0으로 판단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테스트가 0이니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P false alarm FA라고 쓰는데요. 얘는 detection false alarm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대치 P of X가 1 기분 H0. 마지막 것은 신호가 없는데 신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이 세 가지가 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옵티멈 테스트라는 거는
maximize PD. PD를 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디텍션 확률을 최대로 한다. for fixed PFA. 우리가 false alarm 확률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PD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미스할 확률도 관계가 되지만 사실 얘는 별로 우리가 레이더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디텍션 확률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폴스 알람 확률이 중요할까요? 레이더에서는 사실은 이 폴스 알람 확률이 디텍션 확률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폴스 알람 확률은 레이더가 이렇게 그 스캐닝을 할 때요. 적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적기가 폴스 알람 확률이라는 게 적기가 없는데도 적기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상한 게 막 잘못된 게 막 뜨면은 적기가 없더라도 그러면은 오퍼레이터나 아니면은 이 준비하는 뭐 킬체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레이더에 적기가 갑자기 떠버리면 모든 시스템들이 전부 적기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커집니다. 반면에 얘를 굉장히 작게 낮추고요. 예를 들면 얘를 5% 미만으로 5% 미만으로 맞추고 그때 디텍션 확률을 아주 크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예를 들면 0.6만 되어도 사실은 여기 적기가 있는데 0.6이라는 건 그렇게 큰 확률이 아니죠. 0.6이라는 확률은 두 번 갈 때 한 번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기가 있는데 한 번 스캔할 때는 못 찾다가 두 번 스캔할 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적기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 번 할 때 못 찾아도 네 번 할 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레이더에서는 폴스 알람 확률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옵티멈 테스트라는 거는 fixed PFA 이게 더 중요하니까 폴스 알람 확률을 정해놓고 PD를 최대로 하겠다. 지금 그게 그러한 테스트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테스트인데 이러한 테스트가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옵티멈 테스트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테스트가 과연 이런 거를 이 옵티멈 테스트인가? 여기 잠깐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옵티멈 테스트인데 뭐 결론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1로 판단해요. 언제요? 확률 밀도 함수 X란 게 아까 리시브드 여기 RT가 사실은 X라고 그랬죠. 네, 받은 신호입니다. 기분 H1 신호가 있을 때 받은 신호가 되겠죠. X1이란 게 신호가 있는 경우니까요. H1이란 게요. 이거가 어떤 이에타라는 숫자가 있고요. 곱하기 X H0 이렇게 됐을 때 얘를 1로 두고요. 반대로 0으로 두는 거는 요 부호가 반대로 될 때 등호는 뭐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어디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옵티멈 테스트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증명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요 조건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요 테스트가 요 그 조건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테스트이며 옵티멈 테스트가 됩니다. 그거를 지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게요. 정확하게 PD를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기대값의 원래 정의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기대값 들어가고 PX가 되죠. PX가 1인 경우가 지금 됐죠. 여기서요. 그죠? PX가 1인 경우가 됐는데 만약에 PX가 0인 경우에는 얘가 이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요 항이 전체가 값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나 기대치
px만 써도 사실은 무관하죠. 기분 h1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px가 1인 경우에는 1이 되고요. 그대로 px가 0이 되는 경우는 이 자체가 0이 되니까 여기 이 값이 0이 되므로 여기 뭐가 들어가던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전체가 0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px만 써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pd라는 거는 기대치 px 기분 h1, pfa라는 거는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p 기대치 오브 px 기분 h0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걸 하나 얘기를 하고요. 다른 테스트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뭐 더 좋은 테스트가 있다 그런 경우를 p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p 프라임 x가 있는데 이 테스트가 그러면은 있을 경우 역시 출력은 0과 1이 되겠죠. 0이 나타내는 것은 신호가 타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고 1이 나타내는 것은 타깃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러므로 PD 프라임 만약에 P 프라임이라는 테스트를 썼을 때 디텍션 확률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똑같이 P 프라임이 X가 되고 얘가 1일 경우 즉 H 1일 때 이렇게 되겠죠. PFA 폴스 아람일 확률은 기대치 판단은 P 프라임이 1로 했는데 실제로는 타겟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식을 한번 봅시다. x에 관한 적분인데요. p x p 프라임 x 와 기대치 pdf fx 기분 h1 x 마이너스 예타 fx 기분 h0x 요 식은 아까 보던 식입니다. 옵티멈 테스트가 어땠었죠? 얘가 얘보다 더 크면 px가 1이었죠. 이게 옵티멈 테스트였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더 크면 이쪽보다 그럼 px가 0이었죠. 이 dx 이 공식을 갖다가 보면은 자 만약에 이쪽이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크면 이거는 px가 1인 경우죠. px가 1인 거니까 px가 0이건 1이건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이쪽은 플러스 항이 되겠고요. 이게 1이면은 1 빼기 0 하면은 1 빼기 1 하면 0이니까 얘도 이쪽도 최소한 플러스 항이 됩니다. 0 또는 플러스 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항을 곱한다는 거는 0보다 더 큰 값을 가집니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죠. 만약에 이쪽 항이 이쪽 항보다 더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px가 0이 되겠죠. 아까 그 옵티멈 테스트 조건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p 프라임 x가 0 또는 1인 경우에 0 빼기 0은 0,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쪽도 마이너스, 이쪽도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두 개 다 곱해주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전체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인테그레이션 x px fx 기분 h1x x dx 마이너스 p 프라임 x fx 기분 h1x dx 마이너스 인테그레이션 예타가 튀어나오겠네요. 예타가 나오고 px x 기분 h0 x dx 플러스 예타 마지막 항이 있는데 p 프라임 x fx 기분 h0 x dx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요 항은 뭔가요? 요 항은 이게 기대치가 되죠. px 기대치 언제? h1일 때. 그러므로 얘는 pd가 되겠습니다. pd 아까 했었죠. pd가 있었죠.
참고로 여기 있는 PD는 지금 P 프라임에 대한 것이니까 요거를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해주면 P 프라임 X PDF X H1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PD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요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 항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PD 프라임 요 항들은요, 요 항들을 우측으로 넘겨줍니다. 우측으로.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예타가 나오고요. 이쪽은 이 항이 뭡니까? 이 항이 아까 앞에서 있던 바와 같이 PFA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이쪽은 마이너스가 다시 됩니다. 마이너스 PFA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요 항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이죠.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면은 만약에 테스트가 P가 있고 P 프라임이라는 테스트가 있는데 두 개, 우리가 조건이 PFA가 같을 경우에는, 이 녀석이 같을 경우에는 요 식이 만족을 하죠. 그래서 PD가 항상 PD 프라임, 우리의 테스트가 다른 어떤 테스트의 PD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테스트 조건 다시 한번 써주면요. 지금 지워가지고요. PX가 1, 언제? H1X, H1을 보냈을 때 받은 신호의 PDF입니다. 예타는 어떤 상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타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상수 곱하기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정하고요. 조건이 0일 경우 요게 부호가 반대로 될 때, 자, 이 테스트가 바로 옵티멈 테스트다. PFA가 주어졌을 때 PD를 최대를 할 수 있는 테스트가 바로 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노이만 피어슨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노이만 피어슨 관계식이 이것이고, 아까 이 조건이 옵티멈 테스트 조건이 PFA가 주어졌을 때 PD를 최대로 하는 그런 테스트가 된다. 자,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면은 지우기가 잘 안 돼서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갖다가 잠깐 보면은요. 이 녀석을 갖다가 잠깐 보면은 확률 밀도를 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F H1X가 있고요. 밑에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역시 요거일 때 1, 반대일 때 0 이렇게 판단한다는 요식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요 관계식을 잠깐 요거를 갖다가 알파라고 둡시다. 알파라고요. 정의를 알파라고 두면요. 요 녀석을요. 알파라고 두면 알파가 사실은 어떤 그 확률에 의한 어떤 분포가 되겠죠. 분포가 될 텐데 어떤 분포가 예타보다 더 크면 우리가 1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타보다 작으면 0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PD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우시안 노이즈일 때 PDF는 정해집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 녀석 PDF 두 개가 나올 텐데요. 이렇게 신호가 있을 때와 신호가 없을 때 PDF가 두 개가 나옵니다. 알파의 PDF요. 알파의 PDF 기분 H0일 때, 얘는 알파의 PDF 기분 알파의 PDF 기분 H1일 때. 자, 그래서 우리 얘기하는 게 이렇게 지금 이 값이 예타가 되고요. 이 값이 예타가 되는데 요 영역이 뭘까요? 요 영역이. 자, 지금 알파가 예타보다 더 큰 경우에 우리가 요 영역을 뭐냐고 하냐면
이 영역을 지금 이게 지금 신호가 없는 경우죠. H0가 신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호를 안 보냈을 때 착각을 해가지고 신호가 있다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P false alarm 확률이 됩니다. 요 영역은요, 요 점 찍은 영역은 지금 타깃이 있는데 역시 이게 예타보다 크니까 P1로 출력을 하죠. 그러면 얘는 P 디텍션 확률이 되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예타를 더 크게 합니다. 그러면은 PFA 작아지는 건 좋은데 PD까지 같이 작아지죠. 반대로 예타를 작게 하면은 PFA는 커지고 PD도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두 개 다 예를 들면 PFA는 작아지는데 PD는 커지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타는 우리가 PFA를 우리가 알면은 왜냐하면 요 식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은 다시 요 프라우 확률이 우리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보통 가우시안일 테니까요. 요 확률을 알므로 얘의 B도 알고 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의 분포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분포를 알게 되면 요 영역을 구하는 것은 거꾸로 옛 PFA가 주어졌을 때 예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좀 지우고 이걸 다시 해보면요. 자, 아까 그림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했었죠. 이게 PFA, 이게 PD였죠. 즉 PFA라는 거는 이 예타 값이고요. 예타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걸 적분을 하냐? 알파의 PDF를 적분합니다. H0일 때. 적분명수는 X로 해도 되고 람다로 했네요. 람다, D 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식은 가우시안 함수일 때는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H0일 때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이렇게 보통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걸 여기다 넣으면은 넣어서 계산하면은 예타와 PF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클로즈 폼으로 나오네요.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예타. 그래서 예타는 시그마 스퀘어 ln PFA. 자, 이렇게 예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FA를 알게 되면 예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PDF가 있을 때 예타보다 크면 우리가 크게 되면은 우리가 P 아웃풋을 1로 아까 노이먼 피어슨 공식에 의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1로 아니면 0으로 반대가 되면 0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타를 알므로써 디텍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약간 애매한 게 보통은 이 노이즈 이게 지금 노이즈 파워인데요, 그죠? 시그마 제곱이 노이즈 파워라는 건 얘기를 했습니다. 노이즈 파워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노이즈 파워는 보통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뒤쪽에 지금 나옵니다. 조금 그 진도를 책을 좀 넘겨가 보면요. 자,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비슷하게. 여기서는 지금 설명한 거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PQ 채널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샘플 트레시홀드 그러니까 그 인벨롭 트레시홀드를 얘기했고요. 방금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매치드 필터 디텍터를 방금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정은 유사하고요. 자, 뒤쪽에 가면은 어쨌거나 결국에 노이즈의 파워를 구하는 게 주안점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노이즈 파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노이즈를 잽니다. 노이즈를 재는데 콘스탄트 폴스 알람이라는 내용이 아마 그 실제 문제를 다룰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내용일 텐데요. 콘스탄트 폴스 알람이 뭐냐 하면, 자, 콘스탄트 폴스 알람이 뭐냐 하면은 보통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신호가 처음에는 이제 앞쪽에 있으니까 뭐 레이더에서 받은 신호가 크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거리에 따라서 신호가 굉장히 작아지니까요. 이쪽이 시간이라고 치면요. 시간이니까 이쪽에 있는 건 멀리 있는 타겟, 이쪽에 있는 건 가까이 있는 타겟이 되겠습니다. 보통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노이즈 파워가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타겟이 살짝 여기 이 정도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타겟 주위에서 그 노이즈 파워, 아까 얘기했던 시그마 스퀘어를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스플릿 윈도우 노멀라이저. 이 제목이 여기 있죠. 콘스탄트 폴스 알람 레이시라고 되어 있죠. 콘스탄트 폴스 알람. 이 얘기는 콘스탄트 폴스 알람이라는 얘기는 노이즈 파워를 계속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노이즈 파워를 계속 바꿔서 알람 레이트가 일정하게 되도록 한다는 얘기. 즉 다시 얘기하면은 노이즈 파워를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이즈 파워를요. 노이즈 파워를 측정하는 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플릿 윈도우 노멀라이저. 스플릿 윈도우라는 거는 타깃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노이즈 파워를 측정하게 되므로 이렇게 사실은 타깃을 살짝 빼고요. 이렇게 타겟 주위로 이 정도의 윈도우를 가지고 이 녀석에 들어있는 노이즈 파워를 재면 되겠죠. 여기는 노이즈, 여기도 노이즈니까요. 예. 그렇게 재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이런 경우 노이즈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노이즈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깃이 여기 살짝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노이즈 윈도우가 이만해진 경우에는요, 여기서 워낙 노이즈 파워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노이즈 파워가 작지만 이 녀석을 평균해서 노이즈 파워 시그마 제곱을 계산하게 되므로 이렇게 노이즈 파워 계산하면 여기에 잘려가지고 타겟이 디텍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노이즈 윈도우를 작게 만듭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윈도우가 돼서 노이즈가 계산이 되므로 타깃이 잘 이렇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냐 하면은 노이즈의 베리언스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윈도우 사이즈를 줄입니다.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은 윈도우 사이즈를 늘립니다. 이 경우는 지금 노이즈 베리언스, 여기 값과 여기 값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윈도우 사이즈를 줄여서 쓸데없이 이러한 큰 노이즈가 들어와서 타겟 디텍션을 방해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죠. 반대로 평평한 경우에는 조금 더 윈도우 사이즈를, 노이즈 베리언스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깃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윈도우 사이즈를 크게 늘려서 보다 정확한 시그마 제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 두 번째 방식을 어댑티브 노멀라이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콘스탄트 폴스 알람 레이트는 스플릿 윈도우 노멀라이저가 있고 어댑티브 노멀라이저가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이게 4.9절
네,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를 보고요. 어, 중간고사는 예년 문제들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예년 문제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 출제 경향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년 문제는 홈페이지 우리 공지사항에 이 캠퍼스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